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인생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자기 악습에 발목을 잡힙니다. 포르노와 성욕, 폭식과 배달 음식, 술과 도박 같은 것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결국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대부분의 일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정말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악습 때문입니다. 도박하고 술 마시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넘겨보는 행동들이 계속 사람을 원래 가야 할 방향에서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게임을 조금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가끔 술을 마시는 것까지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휴식이 삶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 생각만 하고 틈만 나면 자극적인 영상을 찾고 몇 분만 심심해져도 휴대폰부터 꺼낸다면 이미 단순한 휴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악습이라고 하면 대부분 술이나 담배, 마약처럼 극단적인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넓게 봐야 합니다. 당장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으로 내 절제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면 그것 역시 악습이 될 수 있습니다. 책 10페이지를 읽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몇 분 동안 집중하기도 어렵고 한 편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원래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즉각적인 자극을 반복해서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보는 것이 무한 스크롤입니다. 릴스 하나, 쇼츠 하나, 짧은 게시물 하나를 계속 넘기다 보면 뇌는 몇 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집중해야 하는 일은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조금만 막혀도 다시 휴대폰을 찾게 됩니다. 물론 즉각적인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을 다 끝내고 친구와 1시간 정도 게임을 한 뒤 아무 미련 없이 끌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여가 생활입니다. 문제는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동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음식도 똑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할 때마다 무언가를 입에 넣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퇴근하고 배달앱부터 열고 편의점에 갈 때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집고 밤마다 치킨이나 떡볶이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걸까? 아니면 음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걸까?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즐기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게임을 켜면 매일 6시간씩 해야 하고 새벽 2, 3시까지 끄지 못해서 다음날 수면까지 망가진다면 취미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잔 마시고 끝낼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매번 취할 때까지 마셔야 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제 남자들이 특히 많이 빠지는 악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뇌가 끝없는 새로움을 너무 쉽게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거절당할 일도 없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면 몇 번만 누르면 계속 새로운 자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너무 빠릅니다. 현실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화면 안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결과와 비슷한 자극을 먼저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몇 분이면 끝나던 행동이 점점 길어질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더 오래 보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SNS 자체가 성적인 자극으로 이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내가 어떤 게시물을 보고 무엇을 눌렀는지에 따라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냥 몇 개 봤을 뿐인데 어느 순간 피드 전체가 비슷한 자극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성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불을 붙이고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도 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볼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자극에 접근하는 비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뇌가 아무 노력 없이 계속 보상을 받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정작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점점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게임은 사람마다 차이가 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1시간씩 하고 끝낼 수 있는 사람에게 게임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기를 보는 순간 반드시 켜야 하고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빵이 눈앞에 있어도 한두 조각 먹고 멈추지만 누군가는 빵을 사두면 그날 다 먹습니다. 게임도 똑같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무너지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게임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버리고 게임 속 성취를 쌓고 있을 때입니다. 게임에서는 레벨이 오르고 장비가 좋아지고 랭크가 오르고 계속 무언가 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현실의 몸은 그대로이고 통장도 그대로이고 하겠다고 했던 일도 그대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임 속 캐릭터는 성장하고 있는데 현실의 나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SNS와 무한 스크롤입니다. 요즘은 불과 몇 초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그렇고 대화가 잠깐 끊겼을 때조차 바로 화면을 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편하고 자기 생각과 잠깐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해진 겁니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깁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시간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은 줄어듭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경쟁하고 있는 상대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1시간 스크롤하는 대신 다음날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체지방을 줄이고 몸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식단부터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운동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두 시간씩 휴대폰만 보다가 음식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준비된 음식이 없으니 아무거나 먹게 되고 계획이 흐트러지고 운동까지 건너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항상 목표를 못 이루지? 시작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긴 것 뿐이었습니다. 특히 숏폼은 시간 감각을 없애기 쉽습니다. 10초짜리 영상 몇 개 보려고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짧으니까 오래 봤다는 느낌도 잘 들지 않습니다. 긴 콘텐츠는 운동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짧은 영상은 계속 화면을 확인해야 다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더 쉽게 붙잡아 둡니다. 내 관심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으면 내 인생까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반대로 내 관심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시간도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술은 특히 사람마다 통제력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 식사하면서 한두 잔 마시고 몇 달 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술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 만날 때마다 술이 필요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마셔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한 잔 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근한 뒤 힘들었다는 이유로 술부터 찾는다면 더 이상 단순히 맛이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잠깐 잊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동안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잠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도박도 비슷합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보다 도박에 접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어딘가를 찾아가야 했다면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스포츠 베팅이든 각종 불법 도박이든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과정에서 생기던 마찰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기면 강한 보상이 들어옵니다. 잃으면 이번에는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이기면 더 하고 싶고 지면 본전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장기적인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것과 아무 근거 없이 레버리지를 잡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본인은 투자라고 부르지만 실제 행동은 도박과 거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흥분하고 손실이 나면 다시 만회하려 합니다. 이기는 쾌감과 잃은 돈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계속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의외로 가볍게 보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너무 일상적이라 악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술은 근무 중에 꺼내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잔 하겠냐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자는 다릅니다. 회사에서도 한 봉지를 뜯고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권합니다. 초콜릿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달달한 커피도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가공식품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단맛, 짠맛, 지방과 식감이 조합돼 계속 손이 가도록 만들어진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편의점에 내려가도 있고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습니다. 외로워도 먹습니다. 심심해도 먹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도 먹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끝나면 자신에게 보상한다면서 또 먹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음식이 빠지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도 먹고 회식에서도 먹고 생일에도 먹고 졸업식에도 먹고 결혼식에서도 먹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음식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감정과 행사가 음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이 감정 처리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악습에 빠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실패, 외로움, 거절, 불확실성을 그대로 느끼는 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도망가고, 포르노로 도망가고, 술로 도망가고, 음식으로 도망가고, 도박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핵심은 현실 회피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매일 퇴근한 뒤 술을 마시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고 몇 시간 동안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같은 직장에 가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해결하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환경을 바꾸든 업무 방식을 바꾸든 기술을 키우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든 현실에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악습은 그 과정 자체를 미루게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일수록 이런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업무가 끝난 뒤 술이나 폭식, 밤늦은 유흥이나 의미 없는 소비로 감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말에는 또 잊으려고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도망갈 순 없습니다. 잠깐 무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시에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불안할 겁니다. 한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미리 준비해 둔 기술이나 부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불안합니다. 차이는 불안함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편안함을 찾아 숨어버립니다. 불편함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계속 피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장은 대부분 불편함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이나 술에 의존하고 집에 오면 넷플릭스를 틀고 게임을 켜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침대에선 휴대폰을 넘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자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게임이든 술이든 포르노든 배달 음식이든 쇼폼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30일만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수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좋아지게 만드는 일보다 이 행동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퇴근한 뒤 운동하는 것보다 게임을 켜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 내일을 만드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식단을 잘 지켜 몸이 바뀌는 것보다 오늘 밤 먹을 야식을 더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행동은 내일을 더 쉽게 만드는가, 더 어렵게 만드는가? 오늘 밤 늦게까지 게임하면 내일 피곤해집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밤새 휴대폰을 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운동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일찍 잠들면 내일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난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가고 있는가?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피곤한 날 1시간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건 회복입니다. 현실이 싫어서 몇 시간씩 자극 속에 숨는 건 회피입니다. 본인은 쉬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됩니다. 아무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사실을 몰라도 나는 이 행동을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핵심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핑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몸을 만드는 과정도 결국 똑같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부분을 인정하고 원인을 찾고 그 다음 해결책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악습을 끊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없애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갈 곳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술만 없애고 퇴근 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술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을 하루 종일 하던 사람이 게임만 삭제하고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비슷합니다. 기존 행동을 대체할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해도 됩니다.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격투기든 러닝이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도 됩니다. 일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면 공부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욕망을 없애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완벽한 절제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솔직한 절제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가? 삶이 힘들어질 때 나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부터 찾는가? 외로워지면 무엇을 켜는가? 심심하면 무엇을 먹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은 하루 5분밖에 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봐선 안 됩니다. 그 행동이 이후의 생각과 에너지, 집중력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봐야 합니다. 습관은 하나씩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나가 다음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다음 행동을 만듭니다. 결국 미래를 만드는 건 매일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나가는 과정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습은 대부분 처음부터 큰 대가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편안합니다. 대가는 나중에 옵니다.
계속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면 현실의 관계와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정크푸드와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결국 몸과 건강, 자신감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게임과 쇼폼으로 해야 할 일을 몇 년 동안 미루면 어느 순간 현실에서 쌓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술과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공짜가 아닙니다. 반대로 절제는 지금 비용을 요구합니다.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하고, 심심함을 견뎌야 하고, 당장 보상이 나오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입니다. 절제도 복리처럼 누적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단순히 악습 몇 개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없앤 자리를 더 나은 행동으로 바꾸고 욕망과 게으름, 과식과 즉각적인 쾌락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욕망이 나를 통제하는가. 악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합니다.